박근혜 전 대통령 보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네,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 2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쯤 조사실로 이동을 해갖고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간단한 검찰 관계자와 얘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재동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예. 지금 이곳 상공에 방송사 취재 헬기 같아요. 굉장히 시끄럽고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 출석을 하면서 몇 마디 했습니다. 그 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15분쯤에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검찰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는데 약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9시 25분쯤 예.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경호 차량에서 내려서 이곳 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왔는데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당초 많은 취재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이 두 마디를 하고 바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그 손범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뭔가 메시지를 제대로 내놓겠다라는 분위기를 좀 끌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무고함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차원은 아니었고, 뭐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다, 이게 뭐 사실 검찰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멘트입니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검찰 출석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제 좀 오늘도 관련된 얘기를 저희 취재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석하면 나쁜 선례를 뭐 우려해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뭐 거리낌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된 뭐 검찰의 대면 조사라든지 특검의 대면 조사라든지 사실상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대면 조사에 응하게 되면은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응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오늘 뭐 변호인단이 밝혔는데요. 반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억울한 대로 소상하게 소명을 하고 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도 그런 자신이 왜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검찰의 예상 질문지를 뽑아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이제 검찰에 출석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조사 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그런 검찰 수뇌부들과 그런 짧은 티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무래도 직접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뭐 어떻게 조사를 잘 받아달라, 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검찰에서 뭐 오늘 누가 직접 티타임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뭐 고위급 이영렬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렬 특별사본부장이나 그 바로 밑에 뭐 검사장급인 뭐 노승건 1차장 예. 검사 뭐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오늘 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측의 창과 방패, 수사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쪽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검사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직접 조사실에 가서 박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조사를 하는 검사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그리고 한웅재 형사 8부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해온 검사들인데 지난해 최순실 씨와 그리고 뭐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직접 구속 기소한 검사들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장검사 이원석 부장검사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옆에 배석 검사들이 같이 두 검사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대면 조사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하에 저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옆에 아래쪽에는 간단한 휴게실, 뭐 응급실이나 뭐 이런 또 침대, 간단한 침대, 소파, 뭐 탁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서 조사 과정 중간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구조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뭐 오늘 2명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그리고 정장현 변호사가 직접 입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검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 직접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 변호사가 앉게 된 위치는 박 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요? 잠시 떨어져서 뒷자리에 네. 앉게 되거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런 바로바로, 그러니까 변호인이 크게 개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자리를 좀 떨어뜨려 놨지 않았나 하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호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땐 뭐 피의자라고 호칭을 하는데 뭐 똑같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예우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때 뭐 피의자는 뭐뭐뭐뭐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피의자를 그렇죠. 사용하게 예. 되지만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신문 조서에는 네. 피의자라고 적시가 되게 됩니다. 오늘 조사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 특수일부 검사실에는 녹음과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녹화를 할 수,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7층에 또 영상 녹화실이 또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거부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음 녹화에 대한 거부 반응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왔고, 검찰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녹음 녹화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때는요, 피의자에게 녹음 녹화를 한다는 사실만 고지가 되면은 녹음과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 녹음 녹화는 실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뭐 국밥을 시켜 먹고 곰탕을 먹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을 제대로 잘 먹었다라는,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 뭐 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도의 전직 대통령이 왔을 때 검찰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뭘 먹고 조사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각종 루머들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처 한식집에서 곰탕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곰탕을 시켜 먹었고요. 네. 근데 이런 게 뭐 한견에서는 최순실 씨가 곰탕을 시켜 먹은 것을 두고 어떤 뭐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외부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예. 루머가 나올 정도로 정말 뭐 그런 이 VIP들이 검찰에 왔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아마 오늘 조사가 진행되고 오후쯤이 되면은 검찰 관계자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또 완전히 비었는지, 네. 그런 잘 식사는 하셨는지 등을 아마 그런 전달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 역시 이런 경호 경비뿐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절제된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 반에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딱 한 차례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러니까 촬영이 되지 않는 브리핑을 하고, 그게 전부죠.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을 때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절제된 공보를 하는 그런 이유들, 좀 어떤 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검찰 역시 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고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갔는지를 네. 최대한 취재진들에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물론 네.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 취재진들과 그런 비공개 브리핑도 평소대로 하루에 한 번
잠시 후인 3시 반에 한번 이뤄져서 대략적인 뭐 조사 상황이라던가 그런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 상황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13가지 혐의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요 혐의 중에서 관건이 무엇인지 일단은 뇌물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뇌물죄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해서 대기업이 미르케이 재단에 774억 원이라는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네. 이게 검찰의 시각이었다면요. 예. 그 특검 수사에서는 이렇게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삼성을 압박한 것이 결국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을 들어주면서 부당한 수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부분도 특검에서 주요 그 수사 대상이었고 나름대로의 수사 결과를 거둬냈는데 블랙리스트 부분도 검찰에서는 오늘 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역시 이제 특검에서 조사가 된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특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뇌물죄의 경우가 형량이 훨씬 더 크고 그렇죠. 또 뇌물죄의 경우 검찰로 수사가 넘어온 이후 지난 주말에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또 롯데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를 준비해 왔다. 그게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아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지에도 이 뇌물죄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런 고려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지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알려진 게 어느 정도 되죠? 글쎄요,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약 200여 가지 질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검찰로서도 예상하기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그렇게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예상을 해서 각각의 답변에 따른 그런 질문을 빽빽하게, 그러니까 뭐 큰 오차 없이 검찰이 치밀하게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질문지가 200여 개라고 하면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자연스럽게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만 해도 13가지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아마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 검찰 관계자는 오늘 자정 전에는 끝내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넘어갈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까지 몇 번의 본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3차례의 대국민 담화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 날 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간담회를 했었고, 그리고 한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뭐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절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또 한 게 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모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는 무관하다.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도 과연 지금까지 그런 유지해왔던 본인에 대한 혐의에 대한 부인,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어느 정도 일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사 태도에 따라서 검찰의 소위 말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달리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을 하게 된다면 검찰은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늘 조사가
물론 뭐 오늘 조사가 부족하면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만약에 발부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일반적으로 많이 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이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조사 태도 모르쇠 완강히 부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태도가 좀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로서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 외에 또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이 50일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그 점을 의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지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네. 오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런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 단체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또 네. 반발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러면 적어도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뭐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뭐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혐의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라고 그동안에 검찰과 특검에서 봐왔던 인물인데 대질 조사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검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기본적인 13가지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10시부터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재판이 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하기보다는 일단 네. 오늘 그런 범죄 혐의 사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금 그 피의자 소환 전에 가장 중요한 또 검찰의 수사 단계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랬고 앞서서 특별수사본부 1기 그리고 올해 특검 같은 경우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번 특별수사본부 2기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검찰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 이제 수사는 정점으로 이미 치달은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꾸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 시기를 잡으면서 이미 충분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충분한 증거 확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대해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 뭐 검찰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지금까지 억울함을 호소해 오면서 어제까지도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리허설, 상당히 많은 사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창과 방패가 됐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주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